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미혼 남자입니다. 판교의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정신없이 20대, 30대를 일만 하면서 보내다 보니 아직 결혼은 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제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즐기며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받아서 지금은 팀장으로 일하며 연봉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항상 있었는데 제 나이가 있다 보니 만난 지 1년 정도 지나면 다들 제게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비혼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화를 내면서 제 곁을 떠나가곤 했어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외로움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볍게 만나는 여자들은 제 마음 속까지 채워주지는 못했고 금방 또 헤어지고 다른 사랑을 찾았죠. 그런데 이번에 만나게 된 여자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제가 그녀를 만나게 된 건 요즘 나이를 먹으니 자꾸 배도 나오고 체력이 30대 같지 않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저녁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아침 일찍 수영장을 등록했습니다. 수영은 예전 20대 초반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 초급반부터 다시 배우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등록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날 그곳에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초급반 수영 강사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운동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탄탄한 몸매에 얼굴 이목구비가 완전 도도한 고양이 느낌이었어요. 외모는 굉장히 차갑게 생겼지만 수업하는 내내 다정한 목소리에 완전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영 강습을 하는 도중에는 항상 수영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쌀국수를 먹으러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식당 맞은편에 혼자 앉아서 국수를 먹고 있는 여자 손님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바로 초급반 수영 강사였는데 수영 모자를 안 쓴 모습은 살짝 파마기가 있는 단발머리였는데 정말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은근슬쩍 그녀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혼자 오셨어요? 쌀국수를 먹다 말고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아침 초급반 수영 듣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먹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영 이야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 먹고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수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싶다는 핑계로 그녀의 전화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영 강사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수영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생각뿐이었어요. 빨리 친해지고 데이트라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녀에게 정말 많이 노력했고 제가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티나게 행동했는지 그녀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저와 밀당을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만나면 서로 티 안 내고 눈으로만 인사하고 잠시 후에는 핸드폰으로 오늘 예쁘다는 이야기도 하고 대놓고 밖에서 한번 만나자는 말도 자주 하곤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결국 그녀와 약속을 잡고 주말에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의 나이 차이가 8살이 났지만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약속이라 6시쯤 만나서 제가 자주 가는 고깃집에서 소고기를 먹고 2차로는 칵테일과 와인을 마셨는데 역시 술이 한 잔씩 들어가니까 금방 서로 말도 놓고 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술에 취한 그녀의 모습은 평소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애교도 없고 농담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술에 취하니까 완전 말도 많아지고 애교는 기본에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스킨십도 많아지더라고요. 은근히 농담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팔뚝이나 다리 위에 손을 올려두는 바람에 이야기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술 먹을 작정으로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번화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택시 안에서도 어지럽다면서 제게 기대고 팔짱을 끼는 바람에 솔직히 택시 기사님 눈치가 조금 보이기는 했습니다. 워낙 몸매도 좋은 여자라서 제게 엉겨붙으니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이미 그 여자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택시는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해서 우리를 내려줬습니다. 집에 들여보내기 왠지 아쉬워서 그냥 손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걸 보더니 살짝 웃으면서 왜? 오빠, 나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첫 데이트인데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은큼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아니라고 그냥 집으로 올려보내는 건 솔직히 남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고민하다가 같이 있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제게 다가와서 입술에 진하게 키스를 해주더라고요. 뽀뽀도 아니고 갑자기 처음부터 키스라니. 온몸이 머리 끝까지 짜릿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여자를 만나고 많은 여자들과 키스를 해봤지만 이렇게 저를 끝까지 빨아당겨서 하는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역시 수영선수라서 폐활량이 좋아서 그런 건가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가만히 서 있었고 그녀가 더 신나서 제게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구나 생각했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키스까지만 이라고 말하고는 휙 돌아서 올라가더라고요. 집에 오는 내내 입에서 그녀의 느낌이 가시질 않았고 이전까지는 어떤 여자를 만나던지 끝까지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머릿속에 온통 그녀 생각으로 꽉 차서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동안 썸을 타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와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싶었는데 그녀는 사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그녀에게 함께 하고 싶다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새벽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수영장으로 향하고 있고 수영 강습하는 중간에 남들 시선을 피해 물속에서 손도 잡고 가벼운 터치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짜릿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이상형의 여자를 처음 만나봐서 그런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자였는데 그녀를 만난 후로는 결혼을 해서 얼른 저희만의 가정을 갖고 싶어요. 이 나이가 돼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비혼주의였다가 결혼을 결심한 분이 계신가요? 늦은 나이지만 결혼해서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갑작스레 결혼을 생각할 만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많은 게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녀를 닮은 예쁜 아이도 낳고 싶은데
제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혼해서도 지금 만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1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나가서 일 도와드리고 용돈을 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 옆에 누나네 부부가 살고 있어요. 5살 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둘 다 맞벌이고 부모님도 일하시느라 바쁘다 보니 놀고 먹고 있는 백수인 저에게 누나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조카 픽업 도와주면 용돈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요. 저는 딱히 할 것도 없었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크게 할 건 없고 조카 등하원 도와주고 누나네 부부 끝날 때까지만 잠깐 봐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조카라 놀아주는 것도 크게 힘들 게 없었어요. 그냥 공룡놀이, 영웅놀이 같은 걸 해주면서 몸으로 놀아주다 보니까 할만했습니다. 처음 조카 등원을 해주러 유치원 버스 차량 올 시간에 나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 등원시키는 아줌마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혼자 남자다 보니까 괜히 민망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순간 아씨 괜히 한다고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와서 조카한테 인사를 하고 보냈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 금방 조카가 끝날 때가 됐더라고요. 버스가 올 시간이라 조카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아침에 그 아줌마들도 애들 데리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봤던 후질근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말끔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도 했더라고요. 설마 남자인 제가 있어서 꾸몄나 싶었습니다. 저도 후질근하게 나오는 게 창피했는데 이 아줌마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조카가 삼촌 부르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런 조카를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준비해놓고 간 간식을 조카 손발을 씻기고서 앉혀 먹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잘대며 떠드는데 귀여웠습니다. 이래서 다들 애 낳고 아이 키우는 맛에 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조카는 놀아달라며 본격적으로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조카랑 영웅놀이를 하며 악당이 되어 몇 번을 총에 맞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놀아준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는지 벌써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육아라는 걸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조카랑 더 놀다 보니 누나가 먼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다! 조카는 퇴근하고 오는 엄마가 반가워 신나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 참 안쓰러웠습니다. 한참 엄마랑 붙어서 사랑받을 나이인데 아무래도 현실은 맞벌이에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종일 유치원이며 다른 사람 손에 맡겨졌다가 저녁 돼서야 엄마 만나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더 잘 놀아줘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 왔어? 나 이제 집에 간다. 육아 이거 보통이 아니네. 고생했다. 쉽지 않지? 애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저녁 먹고 갈래? 아니, 그냥 빨리 집에 갈래. 내일 또 올게. 조심히 가. 조카가 짠하고 안쓰럽긴 했지만 어쨌든 엄마가 왔으니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기가 아주 쏙쏙 빨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대로 집에 와서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알람 소리에 일어나 보니 벌써 날이 밝아 있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씻고 누나네 집으로 가서 조카랑 있다가 버스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두 번째라고 아줌마들이 말도 걸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민호 삼촌이신가 보다. 어우, 잘생기셨네.
역시 아줌마들은 거리낌이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왠지 더 부담스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누가 말 좀 그만 걸어주게 했으면 좋겠다 싶던 찰나 버스가 왔어요. 민호야, 버스 왔다. 얼른 타자. 저는 얼른 말을 돌려 조카를 데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차량 선생님이 내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봤던 선생님이랑은 다른 선생님이었어요.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외모에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삼촌분이시구나. 민호가 삼촌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본가에 와 있는 동안 조카를 봐주고 있는데 녀석이 참 좋아하네요. 그렇게 그녀와 짧은 얘기를 나누고 그녀는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조카의 담임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귀여운데 섹시한 느낌이 날 수 있는지 너무 제 스타일이라 계속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카 하원길에 그녀를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이었는데 계속 바뀌는 건지 다른 선생님이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어느 날에 조카 영유아 검진 있으니까 오늘은 가서 일찍 하원시키고 영유아 검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차키를 주며 차 타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카 유치원으로 직접 조카를 데리러 갔고 조카 담임인 그녀가 조카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더라고요. 조카 영유아 검진이 끝나고 조카를 데리고 부모님 식당으로 가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이 와서 술을 먹자고 해서 부모님한테 조카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아직 저처럼 취업 준비 중인 친구도 있고 이번에 취업을 해서 취업턱을 쏘겠다고 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저도 얼른 이 친구처럼 정신 차리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노는 게 더 좋네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저녁을 먹고 2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룸 노래방으로 갔어요. 친구가 오늘 자기가 풀로 쏘겠다며 노래방 직원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쁜 애 3명으로 들여보내라고요. 저는 이 자식 취업했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본인이 쏘겠다는데 제가 어쩔 수 있나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죠. 술이 세팅되고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예쁜 여성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온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화장이 진하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서 긴가민가 했지만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보니 조카의 담임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얼른 옆에 앉고. 친구의 말에 다들 옆에 앉았고 친구가 그녀를 옆에 앉히려는 걸 저는 손목을 잡아 끌고 제 옆에 앉혔습니다. 뭐야? 네 마음에 드냐? 그래, 네 해라. 친구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겁이 나서 많이 불안한 듯 해 보였습니다. 다들 짝을 이루고 분위기가 올랐고 술을 따라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말없이 제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고 취한 친구 2명은 먼저 여자들과 일어나 보겠다며 나갔어요. 노래방에는 저와 그녀 둘뿐이었습니다. 민호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제발 원에다가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처음 나온 거라며 우는 그녀가 안쓰럽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고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돈 벌었었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다 다치시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아버지도 병원 신세에 있고
도저히 제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까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이거는 정말 후회할 선택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죄송해요. 민호 삼촌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저 돈 벌어야 돼요. 제가 돈 안 벌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힘들어지세요. 너무 안타까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짧은 옷을 입은 그녀의 허리에 제 남방을 둘러주었고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갔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주제 넘을 순 있지만 다른 일을 하는 건 어때요? 충분히 다른 일 해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유치원 끝나고 다른 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당장이 급한데. 요즘 배달일 여자분들도 많이 한대요. 저 아는 동생이 배달업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봐 줄게요. 그것도 본인이 하는 만큼 수익 가져가는 거라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배달 스쿠터도 제가 마련해 볼 테니까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선생님 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 하면서 아이들 보며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건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어린아이같이 울더라고요. 그런 그녀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끄끄거리며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쁜 길로 빠져 계속 그렇게 지냈을 거라고요. 애들 보면서도 왠지 모를 죄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지내지 못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녀와 저는 눈을 마주치고 그대로 서로의 입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전 그녀의 배달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녀도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와서 열심히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힘든 모습을 보고 감싸 안아주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노래방에서 그녀가 저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날 노래방을 가서 그녀를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인터넷 정비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가정집에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예상치도 못한 일도 많이 생기고 아줌마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취미가 운동이라 몸이 좋아서 그런지 은근슬쩍 아줌마들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면서 우연을 가장해서 터치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서비스 해드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다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이야기해드릴 일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비를 참 좋아하지만 일하는 날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 고장 신고가 많이 뜨기 때문에 출동이 잦아서 숨 돌릴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날도 밤새 내린 비로 고장 접수가 잔뜩 쌓여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주택가에서 인터넷과 TV가 다 안 된다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집안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체크하다가 전봇대도 체크하고 통신선도 체크해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타 업체에서 우리 선을 자르고 튄 것 같더라고요.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지만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라 투덜대며 끊어진 선을 복구했습니다. 밖에서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주인인 30대 후반의 여주인이 고생했다면서 시원한 주스를 한 잔 내어주더라고요. 기사님,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안 그래도 목이 바짝바짝 마르던 참인데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갈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주스 한 잔, 물 한 잔 내어주는 호의가 참 고맙더라고요. 시원하게 마시고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 나른하고 졸린 게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전날 밤에 친구랑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고객님 집안인데 민폐를 끼칠 수도 없고 간신히 졸음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졸려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자꾸 꾸벅꾸벅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집주인 여자가 저를 안쓰러운 듯이 바라보더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방에 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가세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몸이 늘어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친구랑 술을 진탕 마시고 일찍부터 일을 많이 해서 체력이 딸렸는지 제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를 않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염치 없지만 작은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다른 집에 갈 때까지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 정도 시간이 비었어요. 밥 안 먹고 잠깐 눈만 붙이자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기절하듯이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갑자기 제 얼굴 근처에서 물컹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여주인이 바로 제 옆에 누워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크게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안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실 여자가 꽤나 젊고 예쁘기도 해서 아까부터 흑심을 품어온 것도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한 번만 할게요. 그녀는 마치 몇 년 동안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것처럼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어차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녀도 어느 정도 하다 말고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럴 생각까진 없었는데 자고 있는 저를 보고는 도저히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울지 말라며 안아주었고 한참 동안 제 품에서 울다가 간신히 진정시키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제 명함을 한 장 주고 나왔어요. 인터넷이건 뭐가 됐건 혼자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면 제가 달려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밝게 웃더라고요. 사실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뭐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대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제 앞에는 평범한 가정집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같이 저녁을 먹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마치 제가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앞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녀는 이렇게 남자랑 대화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대화하는 내내 즐거워하고 밝게 웃더라고요. 실은 저도 전 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건네주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녀가 내어주는 과일을 먹는데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또 연락해도 돼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고마워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니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을 감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듯이 저는 그녀를 안았고 우리는 불타올랐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우리지만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마음을 내주었어요.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우린 서로를 배려하며 더 사랑해주면서 만났습니다. 그녀를 만나 저도 덩달아 밝아지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전처가 바람이 나서 헤어지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니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녀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다시 시작할 결혼 생활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라면 그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 다시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아내가 있지만 애인도 있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먼저 저를 유혹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첫인상은 차가웠고 오피스룩으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뭔가 근접하기 힘든 커리어우먼 스타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그녀는 매사에 진중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차분하고 끊고 맺고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눈웃음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저의 사수였습니다. 저랑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굉장히 멋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바쁜 시즌이니까 다음 달 중으로 신입 환영회 겸 회식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환영회 따로 안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제가 취직한 지 한 달이 되자 사무실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그녀는 사무실에 있을 때 모습이랑은 다르게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주도를 해서 회식 분위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반전 매력에 더 끌렸습니다. 그녀의 주도 하에 비슷한 또래끼리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를 포함해서 4명이 고정 멤버인데 저도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엔 횟집에서 거하게 마시고 2차로 맥주집을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갖는 모임이라 조금 불편하거나 분위기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다들 말도 편하게 하면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잘 맞더라고요. 회사의 연장선이 아니라 정말 술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았어요. 같이 술 마시면 재미있고 마음도 잘 맞아 저희는 한 달에 2번씩은 꼭 모임을 가져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술을 또 먹는데 한참 마시고 있는 중에 누가 저희 테이블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그녀는 아이를 가져 일찍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 그녀의 남편이 가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나와 같이 한 잔씩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그녀의 남편과 인사를 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같이 술자리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육아하고 나가서 일하는 그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끔씩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시는 걸로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며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2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저는 더 대우가 좋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고도 이전 회사 사람들과 가끔씩 만나 술 한잔씩 하고 그랬습니다. 모임에서 술 한잔씩 하며 그녀를 볼 때마다 매번 사무실에서 마주하다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뭔가 더 마음이 가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더 끈적여지고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그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했죠. 그러다 저도 옮긴 직장 상사분이 소개팅 주선을 해주셔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녀는 제게 연락을 더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외롭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저도 그녀에 대한 마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이 마음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죠.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데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주임이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 같이 춤을 추자고 하더라고요. 제 목덜미에 손을 두르고 그녀와 저는 춤을 추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쭈삣거리며 있었는데 그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나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요즘 이해가 되더라. 스릴 있고 좋잖아. 그러면서 그녀는 조금 더 저에게 밀착을 해왔습니다. 술을 마시기도 했고 분위기와 그녀의 말에 저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으로 그녀를 돌리고 그녀의 골반 밑쪽으로 손을 대니 미소와 함께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녀와의 댄스 타임이 끝나고 자리에 앉았고 다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더라고요. 그녀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서로 애써 눌러왔던 마음을 표현했고 뜨겁게 키스를 했습니다.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 더 짜릿해졌어요. 룸으로 돌아갔을 때 다들 누워있어서 사람들을 깨워 집으로 보냈고 남은 우리 둘은 남아있는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종종 모임이라는 핑계로 그녀와 단둘이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따로 우리 사귀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토요일도 가끔씩 근무를 하는데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녀를 만났어요. 저희는 외곽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손도 잡고 어깨동무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외곽 쪽으로 나오니 저희는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정말 누가 봐도 어느 연인들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힘껏 사랑을 나눈 후 돌아갔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아졌습니다. 서로의 배우자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못해주는 걸 서로 채워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요. 집에 와서 아내를 보고 있자니 미안하긴 하지만 그녀와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랑 술을 마실 때 저희도 모르게 둘이서만 있을 때처럼 행동이 나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술을 마시다 이주임이 담배 한 대 피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 나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형식아, 너 혹시 한주임이랑 그렇고 그런 거 아니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행동 똑바로 해라. 둘 다 가정 있잖아. 잠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가면 나중에 둘 다 힘들다. 적당히 잘라내. 우리 모임 그동안 좋았잖아. 괜히 서로 불편할 일 만들지 말자.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사수였다 보니까 친한 거지.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아니라면 내가 더 할 말은 없는 거고. 조심하라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조심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잘 만나다가 들키니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육체적 사랑보다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서로의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오래 만나고 싶은데 저희의 욕심인 걸까요? 잘못된 행동과 길이라는 걸 알지만 이미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주변에 보면 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어서 잘 만나던데 저희가 정말 나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